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니까 그 아이들이 지식인에다가 수능 정시 공부 어떻게 해요, 국어 공부 어떻게 해요, 지식인에서 지식인 답변을 한 100판,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봤어요. 50개. 그래서 노란색으로 전부 다 미리 다 이렇게 50개의 답변을 핵심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 생각을 다 붙여서. 근데 책을 보면 보통 선전을 하는데 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면서 생강, 장동준 문법, 윤혜정 개념의 나비효과, 비문학, 또 김철의 난공불락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추천을 해요. 가성비가 좋은가 보죠. 자, 다음에는 이 개념의 나비효과 말고 첫 오감도부터 오감도 시리즈로 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추천을 사람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의 기술이나 나쁜 독해의 기술에서 이해왕에서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법. 그건 개념이고. 그래서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더텅 시리즈는 문화, 해설이 아주 자세히 하니까 이제 문학이나 이런 데 좋다고 그러고, 자이스토리나 마담이나 이제 기출문제 시리즈로. 이제 어떤 사람은 특히 뭐 모의고사 50회 연달아 풀면 급상승한다. 맞습니다. 급상승하죠. 되게 급상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문제풀이 기술을 오답을 분석하면서 자기가 문제 푸는 거를 터득을 하게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적응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요거를 50회를 푼 걸 오답 정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재점검해 주니까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꾸준하게 매삼비 시리즈, 매삼비, 매삼문 이런 거 풀으라고 하고, 유형별 문제, 이제 운문, 시만 모아는 거, 고전문법만 모아는 거, 비문학만 모아는 거 이런 거 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리트나 경찰대까지 보는데, 이제 기준은 수투기와 수완이죠. 변형 문제고. 기준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범위를 한정해 주니까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인 준비고, 똑같이 기본적인 준비. 그 다음에 범위는 요거고, 이거는 심화고, 요것도 심화의 일종입니다. 이 심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야죠. 순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개념을 공부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공부한다고 하면서 전부 다 뭐죠? 프린트 주죠. 그러면 이게 학습 용어가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용어가 있고, 고전 어휘가 있고, 비문학 어휘가 있고, 갈래별 어휘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를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개념에서 확정돼서 시의 특성, 소설의 특성, 희곡의 특성, 비문학의 특성, 그래서 갈래별 특성을 통해서, 그래서 이 특성을 왜 알려주냐? 비문학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이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하는 게 독해의 기술이. 이해되세요? 네. 특히 이제 배문학 특성을 할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글쓰기 원리까지 같이 가르치면 이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별개라는 거지. 이렇게 꾸준하게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오답 정리에서 본인이 틀린 유형이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유형별 문제집을 따로 권하는 거지. 계속 단련하라고. 그 다음에 이 비문학을 공부를 해서 이 구조나 원리를 터득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지문까지 도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갈 때 고1, 2까지는 가능한데 고3은 이런 과정을 다 수특이나 수완을 수준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분량이 많단 말이야. 분량이 많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분량에서 요거를 펴는데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뭘 가져가야 될지, 뭘 하면 다음 걸로 넘어갈지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방법이 왜 없었겠죠? 뒤에 보면 등급별로 딱 해야 될 것들, 해야 필요한 요소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분류는, 자, 화작문은 내용 자체가 쉽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화작문 내용에 대한 기초 이론을 몇 가지를 암기하면 화작문을 체크할 때, 이 이론과 관련돼서 나오는구나 하면 굉장히 빠르게 핵심을 뽑아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준이 깊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화작문은 체크법을 통해서 쉬우니까 이걸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속도 연습의 주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작문을 빠르게 풀어내면, 그다음에 문법은 쉬운 문제는 쉬워요. 5개 나오면 3개는 쉬운데 나머지 2개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책을 한 다음에 인강을 하나 들어도 좋아요. 인강을 하나 듣고 책을 다 보고 인강책을 봐도 되고, 책을 보고 인강을 들은 다음에 집중적으로 200문제에서 500문제를 트레이닝하고 이 틀린 거를 다시 여기 이 문법에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재정리까지 한 다음에 몇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정 수준으로 맞춰요. 하나 틀리는지 거의 맞든지. 근데 이제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넓은 만큼 유형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이. 그러니까 출제되는 유형에 따른 원리나 용어들도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틀리면 다 틀리고 맞으면 계속 맞아요. 근데 이제 고전은 고전 어휘나 고전을 푸는 방법이나 이런 거 하고 고전 줄거리 정도만 알면 논문, 산문 나온 것만 나오기 때문에 쉽고, 현대도 시 독해하는 방법을 별도로 조금 배울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산문에서 현대 소설이 제일 오래 걸려요. 낯선 소설이 나오면 읽는 시간에서 이게 전체 비문학보다 훨씬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풀이법이 정확하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풀어내죠. 비문학은 글의 구조, 형태, 문제 푸는 방법, 읽는 방법, 그래서 이게 요점 정리하고 요약 정리하는데 연습하고, 이 비문학을 통달하면 이제 논술과도 관련이 돼요. 비문학을 잘하면 논술 쓰는 법이 기초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논술을 배우면 또 비문학이 저절로 깊어지고 점수가 향상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죠. 근데 비문학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뭐 다 골고루 배우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안 배웠으면 경제, 과학을 약하면 과학, 이렇게 본인이 갈래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취약성을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 갈래별 거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거에 대한 기본 요점 정리, 요약본이라도 기출비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한번 스크랩해서 들어봐야 된다. 한 7, 8시간 들어서. 그래서 하나를 정리하면 나중에 이걸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분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서 보통 고1 때는 국어, 원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고2게 되면 문법 따로 배우고 문학 따로 배우고, 문학 1, 2학기 때 한꺼번에 배우기도 하고 따로따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쉬우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화작문은 고3 때 배우기도 하고, 화작문까지 이때 다 배운 다음에 여기는 수능 특강만 하기도 하고, 학교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래서 내신을 할 때는 이 문법 부분만 해야 되고, 문학할 때는 그 작품만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이거 할 때는 그 교과서 중심으로만 해야 되고 하는 특성이 있죠. 이제 고등학교 갈 때. 그래서 내신하고 이 전체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데, 내신을 튼튼하게 하면 나중에 이거를 툭툭툭 털어서 정리하면 되니까 내신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국어를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 국어는 모의고사를 먼저 해서 정시를 먼저 해서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내신할 때도 굉장히 부담감이 줄어요. 공부할 수 있을 때 부담감이 줄고, 모의고사가 92점까지는 힘들고 95점이 넘기 시작해서 3번 이상 연달아 맞으면 거의 수능에서 95점 이상 나올 확률이 85%, 90%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모의고사가 100점 나온 애는 거의 95점 안쪽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97점은 올백 항상 맞던 애고, 그 다음에 95점은 올백점을 맞다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고, 95에서 93권까지는 위험한 상위권이고, 93에서 70까지는 거의 점수가 같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계가 이렇게 쳐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등급별 고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국어가 정말 다른 과목보다 더, 영어도 그렇지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성적이. 그래서 여기에 있느냐 있을 때 성장돼서 이렇게 되면 뭐라겠지만 여기서 오르내려요. 그래서 완벽하게 올려놓지 않으면, 일정 단계에 올려놓지 않으면
미끄러 내리지기가 쉬운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수는 몇이라고 했죠? 95. 그러니까 여기가 93이에요.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죠? 93. 네. 자, 여기는 몇이죠? 70점대. 그러니까 여기가 뭐라고요? 70, 한 3, 4. 그 다음에 여기는 한 50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다는데, 이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 유형을 파악하면 한 계단에 올라가고, 그거를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답 정리가 국어에서 제일 중요한데, 다른 과목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수학 오답 정리하는 거 반복해서 풀어도 되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국어는 오답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오답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게 독해 기술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데, 오답을 쓸 때 틀린 거 하고, 틀린 거 해야 되면 뭘 써야 돼요? 이유를 쓰고, 이거를 뭐라고요? 내가 개선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자, 맞는 답하고 맞는 답에 근거를 쓰고, 이 근거를 내가 찾는 방법. 그러면 이렇게 찾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 공부해야 하는가의 공부 방법까지 확정져야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 이거를 지속해서 하면 어떤 공부 방법을 쓰든 상관없이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 구조를 찾는 건데, 논리 구조를 요약하기뿐만 아니라 요약을 연결하기까지 하셔야 돼요. 맨날 요약만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고구마 줄기에 딸린 고구마들이 어떻게 딸렸는지를 이렇게 마인드맵식으로 도식화까지 시키셔야 발전을 합니다. 자,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거부스럽고 글을 행위 정제가 익숙하지 않을 때 매산비스를 새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저등급은 단어가 문제가 되고, 중간 단계는 문장이 문제가 되고, 상위권에 갈수록 단락과 글과 문장의 관계, 글과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시험 보는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선지와 글의 관계예요. 그래서 근거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서 이 근거를 내가 생각하는 내 근거랑 해설의 근거를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국어예요. 수학은 해설풀이가 있는데 내 풀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비교하면 상위죠. 근데 국어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해설의 간극을 좁혀서 해설이 객관적이라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내 생각이 더 빠른 해결풀이라면 빠른 풀이로,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독서로 빠르게 자신만의 독해 방법을 구축해서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시간 단축도 등급마다 달라요. 처음에는 단축 자체를 못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꼼꼼하게 봐야지 단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천천히 볼 수밖에 없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꼼꼼하게 보라니까 시간이 더 걸려서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초반기에는. 꼼꼼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에 조절을 해야죠. 상위권에서는. 쉬운 문제는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천천히 보고. 자, 그러니까 똑같아요. 속도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가 꼼꼼하게 보고, 그럼 체크하고 꼼꼼하게 속도를 증가시키고, 속도한 상태에서 꼼꼼하게 체크한 상태에서 속도를 증가시켜야 돼. 그리고 이게 시간 단축 물어볼 때 애들이 왜 제일 시간 단축이 안 되면, 첫 번째는 안 봐야 될 것, 안 봐도 되는 것을 보는 거. 그래서 그게 기술이 부족하네. 두 번째는 본대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그래서 반복해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빨리빨리,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안 봐야 될 걸 보는 거는 스킬 문제. 이거는 뭐야? 반복해서 계속 보는 거는 판단 문제, 우선순위 문제. 또 뭐예요? 배경식이 모르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글자 내용이 선택지와 이렇게 된 요거를 집중해서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내용을 집중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어느 파트를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면 이거 기술 문제예요. 기술. 왜? 시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모르는 내용은 모르니까. 그러면 고급 수준이 높아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분석해서 요 단어랑 선택지 요거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래도 맞출 수 있거든요. 내용을 몰라도 어느 정도. 이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부족해갖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자, 시간이 단축되는데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돼요. 하위 등급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은 안 읽고 맞출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부터.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종류를 나눠야 돼요. 내가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투자하겠다. 이거는 천천히 풀겠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로 정해야 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건 상위 난이도다. 이건 틀릴 수도 있어. 남들도. 그러니까 나 빨리 넘어가고 쉬운 것부터 다 맞히고 마치겠다.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결국은 시간 단축을 했을 때 이제 자기가 학습 연습했을 때도 단축해야 되는데 이 시간 단축하는 걸 수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못 찾아요. 자기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얘기해요. 그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해야 돼. 이거를 빠르게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루트는 되게 여러 가지거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용 루트가 안 되면 빨리 이 루트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연습이 안 된 거죠. 결국은 진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문제는 나중이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아니 여태까지 국어 평생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6개월 만에 다 해주세요. 3개월 만에 다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국어를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거. 이럴 때 시간 단축이 정말 필요하시지. 문제 푸는 거는 연습하면 해결돼. 어느 정도 연습하면. 자, 다음 거 보시면. 자, 등급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9등급, 8등급, 7등급은 개념이 모자라는 거예요. 개념. 단어를 몰라요. 용어도 모르고. 그냥 공부도 안 했어요. 공부한 적이 별로 없는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국어까지 신경 쓸 사이도 없고. 그런데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수학의 노력이 100이라면 국어는 20만 느리면 수학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수학하고 국어인데 이게 1.5배 되지만 1.5배 되더라도 이거 40점이면 이거 순식간에 그러니까 국어로 올릴 수 있는 게 훨씬 빠를 수도 있는데 차라리 국어를 95점 만점 맞고 수학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대박 치는데 우선순위가 이거예요. 되게 시원하죠? 과외를 하면 이거부터 하고 똑같이 6등급 6등급이면 당연히 국어부터 해야 돼요. 국어를 2등급 올려놓으면 그만해도 안 떨어지거든요. 수학은 안 하면 계속 떨어져요. 국어는 안 떨어져요. 되게 신기하게. 왜 그런지 알아요? 국어는 언어기 때문에 계속 말하고 쓰고 있어. 근데 수학은 계속 풀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우선순위가 국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애들이 수학과외 하느라고 국어는 다음에 온다 그러고 그래. 참 재밌어. 자, 용어하고 개념. 자, 그러면 개념은 있어요. 개념의 나비 효과, 첫 오감도, 그죠? 또 하나 팁으로 드리면 신입생 국어, 고등 신입생 국어, 중학 신입생 국어의 개념이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참 좋은데 안 써 있어요, 사람들은. 그 지식인 답변에. 이게 신입생 국어 새 학기 때부터 나오면 그 국어 이론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본 다음에 개념의 나비 효과,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없는 게 이거예요, 용어. 인터넷에 짜집기로 다 돌아다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해도 도움이 안 되거든, 만들어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없어.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걸 다 짜집기 해서, 그래서, 뭐, 10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됐죠? 네. 그래서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 개념에다가 이제 나쁜 독해의 기술, 이렇게, 또 뭐였더라? 1페이지 있었는데, 이렇게 독해의 기술, 독해의 방법, 시험 문제 접근법을 배워야 돼요. 이거를 배우면서 체크법을, 자신만의 체크법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게 완성이 돼야 속도가 빨라져요. 시간 속도가. 속도가 빨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정리하면 돼요. 이때 수능 기출을 해도 돼요. 수능 기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독해 기술을 배우라는 이유는 2등급 애들이 뭐라고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어. 시험용 독서를 해야 되는데 시험용 독서를 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그렇게 돼서 이게 여기는 꼼꼼히요. 체크법을 천천히 보다가 그러니까 6, 5, 4등급은 어느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포기 안 되는 부분만 꼼꼼히 읽으면 점수 오르고 얘네는 읽기만 하면 올라. 작정하고 마음 실어서. 얘네는 꼼꼼히 읽어야 올라. 얘네는 유형을 알고 읽어야 올라. 얘네는 원리를 알고 읽어야 올라. 얘네는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출제자 꼭대기에서. 이런 차이로 읽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등급 이상 가서는 빨리 읽을 때는 빨리 읽고 천천히 읽을 때는 천천히 읽는 독해로 심화시켜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자, 보면 책을 보잖아요. 여기 나비효과, 오감도 첫 단계 용어 수준이. 그러면 요 체크법 기술 하기 전에 기술을 가르치는데 기술 전에 이 용어하고 개념을 배우면 갈래벌 기변 이론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시의 특성이 있고 소설 특성이 있고 비문학 특성이 이렇고 고전문학 특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체크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된 다음에 이 기술에서 요 2권 정도 뭐 독해 기술이나 나쁜 독해 기술이나 이렇게 독해하는 방법 배운 다음에 문법을 인강을 보든지 기출문제 보든지 고전 풀이 방법을 보든지 뭐 매산비로 꾸준하게 훈련하든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문학 18종을 그냥 읽어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기반이 돼서 이게 뭐라고요? 고의 이게 뭐라고요? 고1 수준. 그러면서 이거 접어들어. 그러면 이게 끝났을 때가 고2 수준. 그러면서 고3 때 이 범위를 이제 특정 지어야지.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으로.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 점수를 빨리 올리고 싶으면 고2 여름방학 때나 고2 겨울방학 때 50회 연달아 풀어서 매일 약점을 다 해서 데이터화 시켜야지. 통계를 내고. 그래서 고2 겨울방학까지랄지 아니면 고3 3월 모의고사까지 그 자기 약점 보완을 해야지. 약점 보완. 그 약점 보완을 할 때 아까 내가 말한 그 오답 정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내가 틀린 거 고른 이유, 맞은 거 고른 이유, 그걸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음에 분야별 이렇게 뭐 운문만, 산문만, 뭐 비문학만 이렇게 모아놓는 걸 해나가는 거고, 모의고사를 또 보는 거고, 비문학 고조 연습하면서 글쓰기 원료를 추가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1등급에 들어가면 다 풀었으니까 리트를 푸든지 경대를 푸든지 배경지식에 관련된 나머지 다른 문제를 풀든지 봉투 모의고사를 무한대로 풀든지 이렇게 하고 좀 찜찜하면 그냥 그 찍어가지고 인강 몇 개 들지 않은 거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을 순서. 이걸 바꿔도 돼요. 50회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도 되고. 그러니까 문제. 공부하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양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순서잖아요. 여기서부터까지. 네. 이거를 그 아이 시간에 맞춰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를 맞춰서 재구성을 맞춰서 그 국어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그 아이 능력에 맞게 순서를 한다. 그럼 등급이잖아, 등급. 예를 들어서 4등급이 오면 뭐야? 50회잖아. 수능부터 풀으라고 하지. 네. 그런 다음에 거꾸로 가지. 모자라면 문학 가고, 기출 가고, 고전 방법 가고, 갈래별 이론 가고. 그러면 예를 들어 2등급이야. 그럼 뭐라고? 오답 약점 공략 중심으로 해주기만 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프린트 찾아갖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구성을 하는데 학생이 재구성을 못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수학과에 만큼 만만치 않게, 이게 순서대로 하면, 이거 그냥 EBS 보고, 인강 보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도 별 무리가 없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근데 수학에 올인을 하고 국어를 시간을 두르니까 오답 정리를 하는 거지. 근데 자, 과외를 하면서 오답 정리가 하이라이트라고 했잖아요. 오답 정리를 했을 때 A라는 애가 내가 틀린 거 골랐고 그거 계산 방법 썼는데 이게 맞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그 더 적절한 계산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되고
이거 정답을 쓰고 이거를 나는 이해했다 못했다 그럼 이해 못하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걸 시험장에서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라고 공부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이게 뭐라고? 문제별 맞춤 컨설팅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내용 가르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별 맞춤 컨설팅을 해줘야 그러니까 국어 오답 낸 거 100개만 통계를 내면 100개 정도를 내면 얘가 어느 정도 국어 공부 시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지가 딱 보인단 말이지. 그런데 아이들한테 오답 100개 좀 가져오라 그러면 그런데 어떤 애는 나 7등급이다 오답 100개 여기서 갖다 가져봐야 소용없다고. 본인이 나름 노력을 한 다음에 문제도 풀고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거 문제 풀자마자 써야 하잖아. 틀린 거. 내가 이걸 왜 썼나를 써야 되니까 이걸 왜 골랐나. 문제 풀고 지대서는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골라나를 해야 엉뚱한 거 하고 내가 새로 배운 거 했을 때 이거를 완전히 제압을 해야 새로 배운 게 떠오르고 그러지. 2개 다 하면 급하면 다 이거 찍는단 말이지. 애들이 본능적으로. 자, 그러니까 5번 뭐냐. 그럼 국어 공부 아이들이 물어봐. 책 뭐 봐야 돼요? 뭐 테크트리로 다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근데 자 그러면 저는 8등급인데 7등급인데 나비 효과하고 오감도 보면 그냥 끝인가요? 이거 어떻게 언제 다 봐요 이거? 그래서 인강부터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적어도 네가 네. 지금 너 수준이 내 생각에는 너 수준이 여기 정도 왔다고 쳐. 네. 그럼 이거 하는 거 맞지? 네. 근데 너 여기 뭐 독해 기술 읽어봤어? 독해 기술. 네. 나쁜 독해 기술? 고등학교 때 봤죠. 저기 있는 거? 그런 거를 한 번쯤 더 읽어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너한테 지금. 네. 자, 네가 문법을 틀렸으면 문법 보는 거고 고전을 틀렸으면 고전 방법을 보는 거고 네. 문학을 틀렸으면 문학 갈래별 특성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 이론들 있잖아. 심화된 이론들. 네. 이 틀린 게 있으면 그 틀린 거 이거 틀렸어. 좀 그 근처에 있는 관련 이론을 주는 거잖아. 네. 채워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약점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통계가 나와야 돼. 통계 나왔어. 100문제 정도 해서 그 통계가 나와야 네. 분야별로 너 평소에 비문학 조금씩 해라. 아니면 문법 문제 200개 줄 테니까 하루에 30개씩만 풀어라. 20개씩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통계가 없잖아. 네. 그러면 네가 모의고사를 봐야 되는데 아니 수학만 시켜서 내가 수학부터 살려내야 돼서. 네. 자, 이 비문학 구조를 하는데 틀린 걸 가져와서 이 문제하고 요 비문학을 몇 개 갖고 왔어. 이거 다시 독해해 주세요. 이거 제 내용을 알겠는데 이걸 빠르게 독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구조의 특성은 뭔가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나요? 그지? 네. 그런 다음에 리트 책자 저쪽 애들이 풀든 거나 경대 풀든 거나 다 살펴봐도 상관이 없다는. 왜 그러냐면 경대에 짜잘한 문법, 짜잘한 암기 이런 게 많아. 네. 그래서 혹시나 나오면 요걸 기화로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른 걸 빨리 풀까봐 푸는 거야. 수능하고는 안 맞아. 네. 그러니까 만점 95점 넘는 애들이 푸는 거야. 경대 문제는. 이해됐어요? 네. 리트를 풀으니까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지문 비문학 어려운 건 리트랑 너무 유사하다고 그랬어. 인규가. 그래서 꼭 풀리라고 상위권에는. 봉투 모의고사 뭐 예를 들어 이투수나 이렇게 큰 회사 거는 한데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어디서 구하냐? 새로 변형된 걸. 그러니까 푸는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책의 시리즈로 예를 들어서 오감도 시리즈로 가든 자이스토리 시리즈로 가든 출판사마다 시리즈들이 있어. 뒤에 보면 네. 그걸 나가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등급별로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정해져 있어. 자, 이 기술하고 이 매산비나 이런 거랑 뒤바뀌면 안 되냐? 돼. 왜? 50회 풀기 전에 기술하는 거잖아, 결국은. 네. 어차피 유형하는 거잖아. 그런데 개념 다음에 기술하고 유형하다는 건 독해 기술은 넓은 방법으로 책 읽는 방법, 문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거고 이건 개별적인 한 문제 한 문제니까 이렇게 순서를 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알고 기술 터득해서 유형을 명확하게 번지를 해서 심화 이렇게 이제 읽어내기만 하면 돼. 근데 점점 깊어지는데 이렇게 독해할 줄 아는 애는 유형도 알고 기술도 알고 개념도 알아. 그럼 누적해서 이걸 다 해야 되잖아. 네. 근데 애들이 그래. 1년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안 되면 어떡해? 이 사람처럼 50회
50회 때려봐서 분석한 다음에 약점만 땜빵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점수만 맞으라고. 그러면 50회하고 뭐가 특성이야? 수특, 수완 두 개가 특성이야. 여기가 중심이야, 중심키. 이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다. 수특 언제 풀어요? 3등급이야, 3등급. 다 풀면 3등급. 2등급은 약점 공략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50%를 뽑아내. 풀기만 해서 소용없고. 다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거에 옆에 있는, 봐봐. 자, 3등급은 수특 풀고 기출문제 다 푸는 거지? 네. 그러면 2등급은 뭐냐면 이거에 대한 오답 정리를 한 거고, 1등급은 뭐냐면 그 오답 옆에 있는 이론까지 다시 본 거야. 간단하지? 네. 3등급 뭐라고? 수특 수완까지 다 하고 50회 기출문제 하고 평가원도 풀었다는 거야. 그 전에 것들을 하고. 네. 그 다음에 2등급은 뭐라고? 요거에 오답을 다 정리해서 약점을 다 공략했다는 거야. 네. 1등급은 뭐야? 이 약점 옆에 있는 이론들을 다 팠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국어 공부도 단계 명확히 있거든. 20년 가르치면서 다 이 단계에 맞춰서 애들 재구성해서 가르쳤거든. 그런데 되게 막 6개월이나 3개월만 배우고 홀랑 배우고 하니까 내가 어디만 가르쳤어? 애들 어디 가르쳤는지 알아? 아니요. 요 중심으로만 했어. 여기 중심으로만. 아. 왜? 5, 6등급은 안 와. 포기. 어제 와? 요 등급만. 국어 올려야 된다고. 얘네는 포기. 얘네만 해. 그런 다음에 이 위에도 안 와. 왜 안 오게? 감자맛도. 그러니까 국어를 이거를 훈련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면 안 와도 돼. 이게 네가 다 할 수 있으면. 스스로 자기가 잘못 생각한 거를 개선했는데 그게 맞으면 안 와도 돼. 자, 오답을 봤는데 해설을 보고 오답 정리를 이거구나 깨달으면서 이걸 다음에 이렇게 찾아야지 해서 진짜 찾을 수 있으면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답 중심. 그러면 여기에서 오답을 50회를 풀면서 이렇게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거를 해놓잖아. 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성적이 바짝 오르지. 근데 한계는 뭐야? 이렇게 니트처럼 어려운 구조도 모르고 배경 지식도 모르고 짜잘한 내용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렇게 그 자체를 읽는 독해력이 일정 수준 이상은 안 되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경계처럼 이런 능력이 없으면 문법이 하나 더 틀리고 루트 정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 비문학이 하나 틀리고 여기에서 글쓰기 비문학의 원리를 못하면 독해를 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를 틀려. 그치? 네. 그런 다음에 배경 지식이 모자라면 하나 틀리고 그래서 4개야. 2, 4, 6, 8, 93점이 그래서 턱걸이가 이걸 못했을 때 나머지는 이걸로 채워나가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너는 됐지? 네. 어떻게 되는지? 그럼 너는 지금 어디야? 자, 개념 뭐 내가 밑줄 쳐서 나비 효과도 오감도도 뭐 다 어쨌든 용어도 그치? 뭘로 했어? 프린터로 다 했지? 네. 그다음 갈래벌 이론 맨날 나눠줬지? 네. 그런 다음에 이 체크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체크법 동영상 유튜브 내가 찍은 거 1개만 봤지? 네. 여러 개 있는데 그래서 독해 기술 너 답안자 그거 책 저요? 저기 있지 않냐? 네, 있죠. 그거에 갖다가 줘. 네. 독해 기술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독해 기술 배운 다음에 뭐 할 거냐? 강회 지금 이거 됐다 밑줄 치고 있거든. 고전 됐다 밑줄 치고 있거든. 문법 됐다 밑줄 치고 있거든. 너 2단계야 지금. 그 다음에 뭐 들어가야 돼? 모의고사를 풀어야 돼. 이게 일정 수를 치려면 맞던 틀리던.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금년도 수특 수완, 작년도 수특 수완을 밑줄 쳐서 일단 풀어야 돼. 모의고사가 이게 쉬워. 수특 수완을 풀고 요거를 풀고. 그래서 오답을 어느 정도 툴까지 찾아내야 이게 약점 공략하는 게 어떤 식으로 너를 수업 세팅하고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시간이 조금 들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쳐야 되는데 여기 50회 푸는데 50회 풀 때 뭐라고? 마더통 사기도 하고 자이스트 사기도 하고 시물 사기도 하고 거기 다 들어있어. 마답을 사기도 하고. 근데 내가 이 동영상 찍었지? 마답 12번 보는 법, 수특 12번 보는 법. 이게 흐름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뭐라고?
책을 빠르게 보던 어떤 방식으로든 10번, 12번 봐야 돼. 네. 그래서 얼마나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는 책은 여긴데 왜 등수가 여기냐면 안 올라가냐면 자 진도를 나가고 책을 진전시키는 건 좋아. 책은 진전시켰는데 뭐라고 실력은 그대로야. 그러면 여기 공부하고 있는데 성적은 안 나와. 뭐 때문에 안 나와? 이 전 단계 때문에.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틀려야 되는데 여기 전 단계 틀려. 뻥뻥아 뻥뻥. 이론 기본 이론 때문에 틀리고 간단한 독해 기술 때문에 틀리고 시간 모자라서 이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왜 이걸 빨리 채워야 되는데 빨리 채우면 필연적으로 실수하지. 그러니까 빨리 실수 안 하고 이걸 푸는 법을 해야 되는데 빨리 푼다고 실수를 해버리니까 이걸 다 풀었는데 이것도 2개 틀리고 이거 2개 더 맞았는데 여기는 3개 틀려. 5개 틀려. 이렇게 트는 거라고. 그래서 실전 속도 연습은 이 50개 끝난 다음에 언제 하는 거야? 약점 공략할 때 약점 공략을 잡은 다음에 실전 연습에서 이 약점 공략이 공략됐느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시간 내고 푸는 게 아니라 약점 공략할 수 있도록 이게 내 자체의 문제점을 찾아놓은 다음에 시간 안 들어도 최대한 많이 찾아놓고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약점 공략을 해가면서 약점 공략을 해서 내가 다듬었는데 이렇게 연습했는데 실제 시간에서 그게 되는지 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약점 공략할수록 너를 통계내는 거, 이 통계내는 거를 3, 4월 달, 2달 정도는 해야지. 네. 3월 달 한 달만 하고 사관학교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어차피 똑같은데 사관학교를 공부하는데 약점 공략을 하고 그거를 푸는 방법을 완결시키면 사관학교 내용을 몰라서 틀리지 문제 푸는 거 모르는 약점이나 뭐 사고의 오류나 논리의 오류나 이런 것 때문에 틀리지 않거든. 그러면 사관학교는 됐다 풀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돼.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지금 수능에서 잠깐만 너는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2점 지금 2등급 정도 수준이고 네. 회는 지금 한 5.5등급 수준이에요. 할게.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교재를 그렇게 하면 그 등급이 나와. 그래서 재수할 때 내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해? 교재 테크트리로 타고 이 책을 이렇게 한 군데는 쫙 막혀 보지 말고 여러 번 훑어보면서 빠르게 핵심을 잡고 반복해서 보이는 핵심을 잡은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고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지? 그러니까 해야 될 게 그렇게 많다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학생이 이 많은 거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이 테크트리를 자기가 만들어서 순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 네, 내가 볼 때. 힘들죠. 그래서 국어를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더라도 이게 상담 통해서 저 유료 상담 할 겁니다. 이게 유료 상담으로 자기 국어 공부하는 테크트리나 이렇게 학습 일정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이거 집에서 혼자도 할 수 있거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근데 학습 일정을 못 만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못 나가고 왜 이런 걸 안 해줬나 몰라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애한테 맞춰서 수업을 안 하더라도 이게 더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대전의 둔산동입니다. 대전 둔산동 세이브존 옆인데 유튜브 보시고 전화번호 찾아서 연락하시면 유료로 이렇게 틀린 거를 100문제, 50문제에서 100문제를 가져오시면 50문제에서 100문제만 있으면 아이 학습, 그 국어 학습 프로그램은 짜드립니다. 시간당. 왜? 질문하면 무한대로 답변하면 계속 시간 가잖아. 시간당 상담료 받고 짜드립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